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이제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에 진출을 하게 되는 경위와 일본 진출에 대한 어, 그 중요한 인물들, 그 다음에 일본과 어떤 교역을 시작했고, 그 당시 일본 사정가 어떠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일본의 이제 그 포르투갈이 진출하는 루트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명나라의 변방, 즉 항구죠. 항구에서 이제 활약하고 있던 이제 그 사적인 포르투갈인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가 이제 명나라가 해금 정책을 실시해서 민간인에 대한 무역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무릅쓰고 이제 밀무역을 했던 그런 상인들. 그 밀무역 상인들은 이제 중국의 화상들과 이제 서로 관련이 있죠. 함께 이제 밀무역을 했으니까. 그런 밀무역 상인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거기에 이제 포르투갈이 섞여서 이제 일본에 들어왔다는 점. 그게 첫 번째 이제 그 최초로 일본에 상륙한 케이스고, 두 번째는 이제 종교인에 의한 이제 일본의 상륙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포르투갈은 모든 아시아 진출을 할 때 이제 포교를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로 삼고 있었죠. 그러니까 호주라든지 향신료를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은 이 동방, 즉 아시아, 인도, 그 당시에 이제 유럽인들은 이제 동인도라고 불렸죠. 동인도 그러면 지금 인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시아 전체, 중국, 뭐 한반도, 그다음에 인도 이런 데를 전부 다 동인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동인도에 가는 목적 자체가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거기에 이슬람교도를 몰아내고 기독교군 국가를 건설하고 또 프레스타존이라고 해서 그 기독교를 다스리는 그런 왕을 만나서 이제 우리 기독교가 이제 번창하도록 한다는 것. 그다음에 반드시 극동에는 어, 에덴 동산이 있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반드시 신부님을 이제 배에 동참을 시켜서 그 신부를 이제 태워서 이제 항상 무역을 했고, 또 신부님 역시 이제 그 무역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두 가지 루트로 이제 일본에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연표인데 이건 다음에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 이제 1600년대에는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우선은 요 위에 있는 부분들, 요 부분들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루트가 이제 이 명나라의 이제 이 항만 지방에서 활동했던 이제 포르투갈 상인들이죠. 이들은 이제 중국의 화상들하고 함께 같이 이제 밀무역을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이 일본에 도착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포르투갈 상인의 그 중심 세력가 누구였냐면 왕직이라고 해서 그 왕직이라는 사람이 이제 바로 요 밀무역의 그 우두머리격이 있는데, 그 사람 배를 타고 핀투라는 사람, 그런 상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종자도, 이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자면 이제 우리나라 말로 종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자도, 종자도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1542년 또는 43년, 이건 뭐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그때 이제 이 섬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상인들이 도착을 해서 여기에 있는 영주를 만나서 이제 뭐를 전해주냐면은, 이때 최초로 일본에 총을 전해주죠. 총기를, 이 총을 이제 이때 상인들이 이제 일본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최초로 일본에 이제 그 포르투갈 상인들이 이제 들어간 시발점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이 중국의 상해 아래 쪽에 있는 뭐 주산 군도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 포르투갈 상인들이 이제 일본에 들어가서 이제 교역을 시도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 신부님,
이 하베르 신부님이 이제 일본으로 갔다는 점이죠. 이때. 그러니까 하베르 신부는 이제 상인이 들어간 뒤로부터 약 이제 7년 뒤에 이제 일본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가기 전에 이쪽 화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하베르 신부님은 이제 원래 고아에서 출발해서, 이 고아는 이제 인도죠. 인도의 고아에서 여기에서 이제 파견이 된 거죠. 원래 이제 이 포르투갈에서 이제 백기를 따라서 이 고아로 들어와서 이 고아에서 이제 여기 있는 말라카는 이제 이 아시아 진출의 이제 관문이었죠. 이 말라카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포르투갈이 탈취를 해서 자기들 요새를 짓고 교역소로 운영 중이었던 그런 항구 도시인데, 여기에 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짓고 이 동남아시아 이쪽에 있는 향신료가 나는 요 말루크 제도라든지 반다 제도 이런 쪽으로 이제 다니면서 이제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근데 포교 활동이 조금 이제 잘 진척이 안 되니까 다시 말라카에서 이제 내 포교 활동을 좀 더 넓혀야 되겠다. 또 내 무역 활동을 좀 더 넓혀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일본에 갔다가 돌아온 일본에 갔다가 돌아온 이제 핀투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말라카에서 만나서, 그때 핀투가 누구를 소개하냐면 일본인을 한 사람 데리고 와요. 두 명을 정확히 얘기하면, 그 한 명이 누구냐면 안지로라는 사람인데, 그 안지로는 처음에 핀투가 이 1542년도에 이때 처음으로 일본에 갔다겠죠. 이때 이제 갔다가 이 안지로를 이제 데리고 이제 말레이시아로 왔는데, 이 사람을 이제 신부님한테 소개를 하죠. 하비에르 신부님한테. 근데 그 신부님이 이제 이 일본인을 그때 이제 말라카에서 이제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줘서 이제 카톨릭 교도로 만들죠. 그런 다음에 이 안지로한테 일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럼 내가 앞으로 포교를 하고 무역을 해야 될 장소는 일본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안지로와 더불어서 드디어 1549년도에 이때 이제 이 말라카를 출발해서 일본으로 가는 배에 이제 몸을 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라카로부터 먼 이 바닷길을 통해서 일본의 지금의 이제 그 규슈 지방에 있는 그 조그만 도시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부님께서는 이제 가고시마라는 이제 그 조그만 그 규슈 지방의 아래쪽에 있는 그 항구 도시에 이때 이제 1549년도에 이때 도착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에 머물면서 이제 카톨릭에 대한 포교, 그다음에 이제 무역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베르 신부님이 이제 일본의 규슈의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포교 활동과 무역 활동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포르투갈이 일본 열도에서 활약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바로 우리 포르투갈이 이제 일본에서 활동할 때 이제 뺄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이 포교와 무역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 반드시 신부님을 이제 배에다 동반해서 각지에 이제 포교 활동을 했는데, 일본 역시 이제 이 포교 활동의 목적과 이 무역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일본에 이제 들어왔던 거죠. 그때 이제 이 하베르 신부님의 이제 포교와 무역과의 관계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549년도에 일본에 이제 가고시마라는 이제 일본 그 규슈 지방의 아래쪽에 있는 조그만 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이 가고시마라는 섬은 지금은 이제 일본의 이제 우주 발사 기지로 이제 변해있죠. 거기에 도착을 해서 드디어 일본의 무역을 좀 타진하고 또 이렇게 그 포교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이제 그 안지로라는 사람을 이제 동반을 하게 되죠. 안지로. 이게 이제 일본인인데, 이 안지로는 이제 핀투 일행이 처음에 1542년에 일본 왔을 때, 그때 이제 이 안지로가 죄를 짓고 이제 피난 중에 있는데, 이 핀투라는 사람이 이제 안지로를 데리고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는 말라카까지 가죠. 그래서 이제 신부님한테 이제
안지루를 소개를 해서 안지루가 이제 세례를 시켜서 이제 함께 데리고 와서 이제 길잡이 역할, 길 안내를 이제 안지루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부님께서는 이제 히라도라든지 일본 규슈 지방의 야마구치라든지 사카이라든지 또 교토, 또 분고, 오이타라고 하죠. 이런 데를 이제 순례를 하면서 카톨릭을 전파하고 기독교를 이제 이렇게 전파하고 상거래 활동, 즉 무역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사실은 신부님이 이제 목회자로서 목회만 하는 게 아니라 현지에 이제 파견 나가서 이렇게 종교를 이렇게 전파하려고 그러면 모든 이제 그 비용도 본인이 다 충당을 해야 됐어요. 말하자면 요즘에 개척교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라카에 있는 이제 그 포르투갈의 책임자는 하비에르 신부님한테 이제 비용을 주긴 주는데 뭐 당시에 돈으로 주지 않고 이제 물건을 줍니다. 내가 당신 신부님한테 물건을 이렇게 드릴 테니까 이놈을 가지고 무역하면서 돈을 벌어서 이제 교회도 짓고 또 사람 월급도 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하시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이 하비엘한테 신부님한테 이제 준 게 이제 항해 비용과 뭐 2년치 체재비 또는 뭐 교회 건설비 이런 것을 이런 명목으로 이제 후추를 이제 5.7톤을 이제 줍니다. 후추를 그러니까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후추를 주는 거죠. 주고 이 후추를 가지고 일본 가서 팔아서 거래해서 거기서 이제 밥도 먹고 그 교회도 짓고 그 같이 데리고 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뭐 급여도 주고 이런 거를 목적으로 해서 이제 후추를 준 거죠. 왜냐면 후추는 그 당시에 인기가 있던 품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물건을 받아와서 이제 신부님은 포교 활동하면서 아울러 이제 장사를 하면서 한마디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제 현지에서 이제 그 포교 활동을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포교 활동과 이제 상업 활동을 같이 하는 거죠. 두 개를. 그러니까 그 당시 신부님은 뭐냐면 직업이 순수한 종교인이 아니라 이제 두 개의 직업을 같이 하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님이란 직업하고 이 무역사이라는 직업 두 개를 가진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따블을 띄는 거죠, 두 개를. 네.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본국한테는 일본 현지에 이제 모든 인포메이션을 수집해서 이제 보내주고. 그러니까 뭐 산업 스파이는 아니지만 그 지금으로 따지면 해외 지사 기업의 지사의 어떤 역할을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포교 활동도 하면서 그 경제 활동으로서 지사 활동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병행해서 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거래와 이제 무역 활동으로 이제 자본을 이제 만들어서 교회도 건설하고 성체도 만들고 이런 그 작업을 이제 일본에서 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비에르 또는 사비에르 신부님은 이제 일본에 있는 남부의 규슈 지방의 각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도시를 조사를 하고 거기에 이제 그 교회 활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러한 이제 이 신부님의 활동에 힘을 봐서 이제 그 철포라든지 철포는 총이죠, 총. 철포라든지 또는 이제 중국산 제품 또는 납이라든지 납은 이제 이 철포 즉 이제 조총의 어떤 그 탄환이죠. 그다음 초석도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조총을 쏠 때 이제 필요한 그 화약의 원료죠. 원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잘 됐어요. 근데 그 당시 일본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각 지방 영주들이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상태. 아직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일본 열도가 통일이 안 돼 있었고 각 영주가 이제 파워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규슈 지방도 여러 영주들로 이제 이렇게 통치권이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그런 영주라든지 다이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비에르가 가져오는 그런 중국산 뭐 비단 같은 그런 제품이라든지 또 납이라든지 뭐 총이라든지 뭐 초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했죠.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선호를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중국의
그런 것들을 일본에 주고 일본은 뭘 주냐면 이제 은을 줘서 이제 그런 무역을 이제 이 신부님께서 활발하게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이 지방의 영주들은 이제 그 요 포르투갈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고 포르투갈이 가져오는 이 천주교, 즉 예수의 천주교를 이제 인정을 한 거죠. 기독교를. 기독교를 이제 받아들여서 많은 신자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특히 나가사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 신부님을 좋아해서 그 많은 신자들이 이제 생겨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1580년에 들어서는 이제 이 나가사키의 영주인 이제 오무라 스미타다 같은 사람들은 이제 본인이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를 개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가사키라는 도시를 이제 예수회한테 기진은 뭐냐면 이제 우리 나가사키는 앞으로 예수회가 이렇게 관장하고 예수회의 어떤 그 교리에 따라서 움직인다 뭐 이런 의미예요. 뭐 통째로 뭐 준다 이런 것보다는 종교적으로 이제 우리 예수회 밑에 들어가서 우리 기독교 밑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기독교의 도시가 된다 그런 의미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예수의 기증까지 하게 되고 또 예수회에서는 이제 이 영주의 바람인 총을 이제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이렇게 급속도로 이제 그 일본의 이제 기독교 신자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자가 16세기 말이 되게 되면 이제 약 50만 명에 이제 이렇게 육박을 하게 되죠. 상당히 많은 이제 신자들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한참 뒤잖아요. 1700년대 이후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이때 이미 그 기독교가 전파가 돼서 많은 신자들이 이제 이때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예수회에서는 이제 나가사키를 자기들한테 이제 기진을 하게 되고 한마디로 증정을 하게 되고 그 나가사키가 예수의 즉 기독교인의 어떤 도시로 이렇게 인정을 하니까 이제 거기 포르투갈 사람들은 특유로 이제 그 나가사키를 요새화를 이제 시키게 됩니다. 요새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을 나가사키라는 도시를 이제 대포라든지 뭐 총이라든지 병사들을 이제 배치를 하죠. 본부 요청을 해서 우리 이 나가사키가 영주가 우리한테 주었으니 여기다가 포르투갈 도시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병사나 탄약이나 대포 이런 것들은 이제 본국에 지원 요청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뭐 나가사키를 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종교적으로 이렇게 준 건데 이 포르투갈 사람들은 이제 정교일체이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 국가이고 이렇게 나가사키가 기독교로 이렇게 편입됐으면은 이제 거기는 이제 포르투갈 왕의 지배를 받는 뭐 그런 도시다 이런 식의 이제 착각을 좀 한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자기들만의 요새를 이렇게 짓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그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일본 열도를 통일한 이제 그 뒤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런 걸 보고 이게 위협이 되는구나. 이 포르투갈 놈들이 와서 지들 요새를 짓는구나. 잘못하면은 우리가 일본이 뺏기겠다 하는 그런 어떤 위협을 이제 그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나가사키가 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즉 포르투갈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요새화되자 그 이후에 이제 그 일본 열도를 이제 통일해가는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이제 그 장면이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나가사키가 잘못하면 포르투갈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저놈들이 우리 이 일본 체제를 위협하겠다. 즉 우리한테 큰 어떤 그 위협 세력이 되겠다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포르투갈은 이제 대포가 있고 총이 있고 또 원료가 되는 뭐 초석이라든지 뭐 유황이라든지 또 납 이런 총기 재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체제 유지에 큰 위협으로 느껴서 그때부터 이제 이 포르투갈을 견제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 즉 이제 여기는 선교사라고 표현했는데 선교사니까 이거죠.
선교사라는 것은 주로 이제 신부님들을 말하는 거죠. 신부, 당 신부. 글씨가 좀 잘 안 써지네요. 신부지. 그러니까 예수회, 즉 카톨릭, 예수회에 속하는 그 선교사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종교인들을 이제 추방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너희 예수의 신부들을 받아들였더니 우리나라에다가 이렇게 이제 요새를 짓고 뭐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지들끼리 어떤 무리도 만들고 또 총과 대포로 무장하고 하니까 자칫하게 되면 또 그런 것들을 또 그 지방 영주들한테 제공하니까 영주들의 힘이 세이잖아. 무장을 하게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사는 더 이상 우리 땅에 들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포르투갈을 견제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1587년에 이제 그 나가사키 지역까지 이제 세력을 확대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이 나가사키를 이제 1580년 7년 전에 기증했던 것을 취소하고 다시 나가사키는 일본 땅이다 해서 회수를 해버려요. 더 이상 너희들 이 카톨릭 선교회에서 이 나가사키에 선교를 하지 마라 하고 이제 회수를 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선교사들을 추방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어떤 위협을 감지한 거죠. 그리고 포교, 즉 기독교 전파를 이제 전면 금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기독교 선교사들은 이제 한번더 자기들 그 정권의 중대한 위협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이제 1542년에 들어와서 이제 활동을 한 40년 정도 이렇게 한 이후부터는 이제 드디어 이제 일본의 본격적인 견제를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도요토미 히데요시 즉 풍신수길이 이제 일본 열도를 이제 전체를 통일을 하게 되죠. 1590년대 통일하게 되죠. 통일하고 이제 그 여러분들 아시는 임진왜란을 이제 1592년 2년 뒤에 이제 임진왜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열도를 통일하고 임진왜란을 일으켰다는 건 뭐냐면 당시에 이제 명나라와의 어떤 군신 관계, 즉 조국명을 바치는 그런 관계를 이제 끌어버리고 그때부터 일본은 이제 독자의 길로 간다는 그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의 이제 각 나라들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명나라, 중국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하 관계, 신하 관계 이렇게 유지해왔는데 일본이 이제 이런 교역으로서 이제 어느 정도 힘이 강해지니까 이제 명나라와 관계를 끊고 독자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셈이기 때문에 선언을 이제 한 거죠. 거기에는 이제 이런 포르투갈과의 어떤 교역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1542년에 들어가서 약 50년 정도 이제 일본과의 이제 교역을 하면서 그때 이제 이 총이라든지 많은 그런 교역을 하고 은을 또 개발해서 이제 수출하면서부터 경제력이 이제 일본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그러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명나라를 치는 거죠. 근데 명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구의 문제로 되게 이제 그 일본을 싫어했는데 그 일본에 이제 사람이 들어가는 거 교역하는 걸 다 금지시켰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상당히 거기에 불만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축적되니까 일본 이제 명나라를 치야 되겠다 해서 드디어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잡고 나서 이제 2년 뒤인 1992년에 이제 조선반도로 이제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우리는 앞으로 더 이상 명나라하고는 군신 관계를 않겠다. 앞으로 우리는 동방에 있는 큰 그 천황의 나라로서 독자기를 하겠다 하는 것을 선언한 그런 의미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포르투갈이 일본에 들어왔을 당시에 이제 이 규슈, 그러니까 일본의 맨 마지막에 있는 남쪽에 있는 그런 큰 현이죠. 거기에 주요 도시들, 즉 사비에르 신부님이라든지 처음에 일본 포르투갈 상인들이 들어왔던 도시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큐슈 지방의 지도죠. 큐슈 지도고
이 맨 밑에가 이제 그 아래쪽이 이제 그 종자도 다네가시마 섬이죠. 종자도가 이 밑에 있는 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가고시마 현에는 이제 가고시마 지금 시가 있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 나가사키. 나가사키는 여러분들이 뭘로 기억하죠? 나가사키는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원자폭탄이 떨어진 곳이죠. 나가사키가. 나가사키가 이제 여기에 이제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위쪽에는 이제 히라도라고 해서 조그만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히라도가 이제 일본의 이제 포르투갈 무역의 나중에 중심지가 되죠. 초기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섬들이, 많은 섬들이 이제 고토 열도라고 하는데, 이 고토 열도가 바로 이제 이 대중국 무역의 어떤 그 근거지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외구들도 많이 출연했고, 그다음에 저기 중국에 있는 화상들, 상인들도 이 고토 열도를 통해서 이제 이 일본하고 교역을 많이 했었죠. 이렇게 이제 그런 그 도시들로 이 교수 지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마도는 이 위쪽에 있죠. 위쪽에 있고, 이 대마도 넘어가면 여기 이제 위쪽은 이제 조선반도가 되겠죠. 먼저 밑에 있는 종자도 다네가시마, 여기는 이제 그 처음에 여기에 이제 누가 핀투일행, 그러니까 1542년에 여기에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이 도착을 해가지고 맨 처음에 왕직의 배를 타고 도착을 해서 여기에 이제 이 종자도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총을 정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 종자도에 가면 이렇게 조총의 날이 있어가지고 조총 축제를 합니다. 옛날 일본의 이제 그 왜구들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이렇게 옛날식 무기로 이제 그 조총을 발사하는 이런 그 기념회도 지금 갖고 있죠. 이런 축제도 지금 지역 축제로 하고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그 옷들을 그대로 재현한 그런 부분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가고시마인데, 가고시마는 여기는 이제 그 사별의 신부님이 도착한 곳이 이제 가고시마죠. 여기는 이제 1549년에 이제 이 가고시마에 최초로 안지로 일행과 함께 여기에 도착해서 여기서부터 복음과 무역을 시작한 곳이 이제 가고시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여기는 뭐 가고시마 시의 그 도시의 모습인데, 이렇게 좀 바다가 있고 이렇게 좀 되게 조그만 지방의 조그만 도시죠. 예. 여기 가면 지금도 이런 초기 기독교 전파를 한 유적들이 좀 여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히라도인데, 히라도는 이제 이 포르투갈 사람들, 또 나중에 이제 그 뒤 이어서 이제 일본에 들어오는 네덜란드 사람들, 네덜란드 동인도의사, 그다음에 영국 동인도의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히라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교역을 했던 곳이 바로 이 히라도라는 섬에 있는 이 섬역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하비엘의 신부님이 이제 여기로 가서 이제 그 기독교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무역을 하죠. 이쪽에서 이 섬에. 나중에 이제 여기는 또 네덜란드 동인도의사가 들어와서 자기들 상관, 그러니까 창고 같은 상관, 현지 이제 지사 같은 걸 지어서 거기를 통해서 대일 무역을 하는 곳이 바로, 일무역의 스타트를 끄는 곳이 바로 히라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는 뭐냐면 그 사별의 신부가 이제 와서 그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걸 기념을 해서 이 성당을 지어놨어요. 아주 아름다운 성당인데, 이 사별의 신부 기념 성당이라고 이 히라도에 이 성당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은 항구에 지은 창고 상관인데, 이게 이제 이건 누가 짓냐면, 나중에 이건 포르투갈이 지은 게 아니고 VOC,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있는 네덜란드의 동인도의사, 이 동인도의사의 상관이에요. 동인도 의사. 이걸 이제 처음에 지어서 나중에 재현한 거죠. 지어서 이제 여기에 무역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동인도의사 이 창고가 어디로 옮기냐면 이제 나가사키로 나중에 옮겨가요. 나가사키 옮겨가 되죠. 초기에 이제 그 상관의 모습이다. 네덜란드가 쳤으니까 이건
1600년대 그때 잊혀진 그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바로 이 나가사키인데, 초기에는 히라도를 중심으로 이제 그 포르투갈 무역이 진행됐다가 나중에는 이제 네덜란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나가사키가 바로 무역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가사키는 이제 이렇게 이제 옛날에 생겼는데 이렇게 이제 만으로 쭉 들어와서 여기에 나가사키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이렇게 이 부채꼴 모양의 섬이 있어요. 섬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대지마라고 부르죠. 대지마라고 부르는데, 이 대지마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이 여기서만 무역하도록 이제 제한하다가 나중에 포르투갈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제 이 대지마 안에서만 거처하면서 무역을 했던 곳이에요. 이게 그래서 조그만 인공섬이에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부채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636년도에 이제 건설이 돼서 이제 그 39년도부터는 처음에는 포르투갈이 잠깐 거래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그 동인도 회사가 이제 일본과의 무역을 했던 그런 섬이죠. 그래서 이제 무역 특구죠, 일종의 특구. 그래서 이걸 이제 만들어서 임대를 해주고 이제 임대료를 이제 받아 먹었죠. 예. 근데 그 모습인데 지금도 여기를 가보게 되면 이 그때 만들었던 요 대지마 이 무역 특구가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제 복원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제 관광객들이 여기를 찾고 있죠. 이게 이제 일본이 이제 네덜란드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무역을 했던 그런 곳이고, 또 이게 이제 1641년부터 1859년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존속을 했었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대외무역의 중요한 성지로서 잘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를 잠깐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일본 문헌에 남아 있는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부채꼴 모양의 인공섬이고 이거 다 바다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통하는 문은 유일하게 한 곳만 딱 두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경비병이 지키고 이제 아무나 못 들어가게 했죠. 다 철저히 통제를 했죠. 그래서 뭐 승려라든지 뭐 이런 사람만 들여보내고 이 안에 네덜란드 사람들은 밖으로 못 나오게 했어요. 딱 고립된 상황이었어요. 여기 안에서만 이제 대인 무역을 했다는 거죠. 배도 이쪽으로 되고 큰 배는 여기 원거리 되고 작은 배로 실어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물건을 이제 싣고 내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예,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네덜란드 깃발이 걸려 있죠. 이렇게 그죠? 이게 이제 네덜란드 그 당시에 이제 VOC라고 동인도 회사의 이제 일본 상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지금의 모습이에요. 지금 현대에는 요게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쩍을 점선 따라서 이렇게 돼 있었는데 다 뒤가 메꿔진 거예요. 이렇게 다 메꿔져 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앞과 옆 뒤에도 이제 조금 수로가 이렇게 뒤가 있어요. 여기 또 도로가 크게 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옛날의 모습을 이제 이런 식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 이 안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설치했던 그 네덜란드 상관들을 그대로 이제 설치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코로나 풀리게 되면 일본 나가사키 갈 때 꼭 한번 들려보세요. 나가사키가 유명한 게 이제 카스테라 빵, 그게 다 포르투갈 인양이죠. 카스테라 빵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먹으면서 요 대지마 섬을 가서 그 당시 어떻게 이렇게 포르투갈 사람들이 들어와서 상인들이 여기에서 활동했는 가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이 큐슈 지방, 즉 요 일본 열도 남부 지방에 이제 그 외국인들이 이제 처음에 포르투갈 필두로 들어와서 활동했던 주요 도시들,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그 영상은 거기까지만 하고 다음 이어서 이제 또 그 상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